台湾인 백점이와 대만의 사위 최세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페이토크 최세은. 백점입니다. 최 교수님. 네. 한국어문학과의 교수님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그 누구보다도 더 민감하신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도 언어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 예민하거나 또는 이 언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아주 좋아해요. 이런 네. 분들이랑 친구 사귀면 참 좋은데 다만 어느 나라이든 그 나라의 국어가 있어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한국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네. 예전에 고려시대 수도는 여기 아니었어요. 서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수도 역시 지금의 서울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통치자의 언어가 그 나라의 국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겠죠. 자, 한국은 그런 변화가 많았었습니까? 많았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민족 국가들 그리고 네. 심지어는 다민족 국가들이 고구려나 네. 백제나 신라가 있었고 그 이외에도 이제 통일된 이후에는 고려가 있었고 그렇지만 그 당시의 언어를 우리 현재의 한국어라고 완전히 등치시키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네. 네. 그 당시에 이제 언어가 음성이 남아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오로지 남아 있는 문자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고구려 시대의 언어랑 현대의 한국어랑은 완전 관계가 없을까? 한자로만 썼으니까 전혀 다른 언어는 아니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하지만 우리가 이두나 향찰이라고 하는 고대 문서를 읽는 표기법이 있습니다. 네. 그걸 보면 뚜렷하게 조사라든가 지금 현재의 한국어의 기초 구조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여요. 오. 그렇기 때문에 원시의 이런 언어들도 분명히 한국어와는 친족 관계였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국어 그러는데 네. 어느 나라든 국어가 있는데 그거 외에 이른바 공통으로 사용하는 통영어, 공통어, 공용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것도 있는 거 맞죠? 한국도 있죠? 그럼요. 네. 그 어떤 거를 당시에는 쓰나요? 지리적으로 산 하나를 넘기도 힘들고 강 하나를 넘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강 하나 건너거나 산 하나 넘으면 말이 달라져요. 말이 그죠?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 한반도가 이렇게 보기엔 되게 작아 보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일종의 우주예요. 이 산 하나가 넘을 수 없는 벽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이제 집단으로 거주해서 살면 그 지역에 방언들이 나타났을 것인데 하지만 이 민족 국가가 되고 국가의 영역이 커지고 또한 중앙 집권이 되면서 분명히 이 사람들끼리 통용해야 되는 언어의 한 언어가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계약 문서라든가 행정 문서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5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필요했겠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아마 한문 체계였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한문이 예전에 한반도에서 공용어로 사용이 됐었다라는 거죠. 다만 네. 그게 국어는 아니고. 그럼 타이완은 어떻게 보세요? 타이완에 오래 사셨고 또 언어학의 중심에 서 계신 교수님이신데 타이완의 언어를 보실 때 어떠한 생각이 들으셨어요? 저 기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우리는 비교적 일상으로 본다면은 지하철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면은 4가지 언어를 동시에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는 물론 외국인을 위한 영어가 여기는 무슨 역입니다라는 그런 거 한마디잖아요. 네. 근데 그거 외에 당연히 국어 그러면은 한국에서도 잘 아는 북경어, 네. 보통화 아니면은 만다린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게 바로 우리의 국어입니다. 우리의 국어가 생긴 게 바로 1945년 이후라고 할 수 있잖아요. 타이완 네. 지역에서. 네. 45년 이전의 국어는 뭡니까? 일본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의 국어책이 있고 그게 네. 바로 그 당시의 국어. 그러다가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나간 뒤에 네. 그때 다시 교육 관련해서는 당연히 국어라는 게 만다린. 왜냐면 그때는 이미 중국 대륙에서의 국어가 그렇군요. 만다린이었잖아요. 근데 타이완에서도 서로 말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네, 심지어 다르죠. 우리가 말하는 대만말, 타이완이즈라고는 네. 하지만 솔직히 그게 민남어거든요. 네. 그 민이 바로 중국 대륙의 남동부 그 지역의 복건성입니다. fujian. 네, 네. 근데 복건성에도 복건에 북부가 있고 남부가 있는데 그렇죠. 말이 완전 또 달라요. 너무 다른데
좀 알아들어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유럽 가시면은요 많은 네. 분들이 스페인어가 음. 이탈리아랑 뭐 거의 같네. 그렇죠. 그죠? 금방 굉장히 배운다고 비슷해요. 그죠? 하잖아요. 예. 뭐만 다르냐? 이탈리아 사람은 항상 손짓이 있어요. 손을 묶어 놓으면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그런 이게 이야기가 민족성. 있죠. 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과 이탈리아 사람이 굉장히 비슷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굉장히 노래 그러니까 가물을 즐기고 언어에 네. 뛰어나고 등등 예술에 뛰어나고 정말 비슷한 것 같네요. 맞아요. 음식도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요. 음식도 성격 잘하고. 화끈하고요. 갑자기 유럽까지 제가 갔는데 타이완의 경우 같으면은 오래 전부터 우리가 역사책을 본다면은 네. 타이완에는 솔직히 옛날에 뭐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역사 없어요. 역사책 그런 게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부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원래는 무슨 왕조 시대 때에 이 땅을 뭐라고 불렀고 여기는 누가 왔다 갔다 했고 무슨 네. 무역을 했고 외국인이 들어와서 거길 점령을 했다 뭐 등등 이런 거밖에 그렇죠. 없었었는데 네. 진정으로 원주 민족은 원래 살고 있었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해 온 게 바로 한족들이잖아요. 한국 한자 말고요. 중국의 한족이요. 그래서 한족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한족들을 보면은 당연히 저 깊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해안가 이쪽 사람들이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 연안은 대부분이 역시 복건성. 그것도 복건성이 북부가 아닌 남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건성의 약칭이 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군요. 민남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복건성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하문이지 않습니까? 네, 시아먼이라고 하나요? 제일 크진 거기랑은- 않아요. 아, 그래요? 아모이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영어 표기는 아모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은 후켄 그러면은 그 위로 올라가서 복주, 후조 아. 또 그리고 또 남쪽 그러면 아모이가 또 유명하긴 한데 그게 네. 바로 아모이는 중국 대륙 안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밖에 해변에 나와 있는 바로. 섬이에요. 나와 있는 어. 섬이에요. 그 섬이에요. 아, 다리로 하문이 연결돼 있어요. 섬이군요. 네, 사실 섬이에요. 그러니까 홍콩 섬처럼 이렇게 네. 섬으로 떨어져 있군요. 그런데 이름이 하문이에요. 네. 대만에서 사용하는 민남어는 하문의 언어와 비슷합니까?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그런데 하문에서 좀 더 들어가면 하문은 그때 많이 발전된 거는 그게 네. 항구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옛날에는 비행기가 당연히 무역하고 없었고 그래서 그러는 무역을 것이죠. 하려면 항구잖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 항구 때문에 항구가 있어서 샤먼은 외부와의 연락이 좀 잦아졌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나온 사람도 대부분 거기 말을 하고요. 음. 그리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泉州, 짱州이 두 곳이 제일 유명해요. 왜요? 전 타이완 지역에서 우리가 말하는 대륙에서 건너온 이제 400년 전부터 말을 할 경우에 그 네. 뒤에도 온 사람도 많지만 그냥 말하면 이 두 군데서 온 사람이에요. 아.泉州, 짱州전부 다 복건성 남부 쪽이에요. 하지만 광동 사람도 많이 오지 않았나? 네. 맞아요. 그런데 광동 사람 왔다고 말을 하지만 타이완에서 길거리에서 광동어 저희 거의 안 들려요. 홍콩에서 오신 분 외에는 그렇죠. 거의 쓰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한 마을을 이루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하카어와 맞아요. 광동어는 또 다른가요? 완전 다르죠. 아, 그런데 그렇군요. 제가 지금 엄청 저희 교수님께서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네. 광동에서 온 사람 있어요. 특히 광동 메이시엔 아주 네. 유명하거든요. 거기에서 온 광동에서 온 사람이 지금 홍콩에서 쓰는 광동어가 아니라 네. 하카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카가 아시다시피 네. 어떤 민족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네. 그래서 하카어가 왜 중요하냐? 우리 여기 하카어 쓰는 분이요. 네. 할 줄 아는 분, 쓰는 분, 그리고 이렇게 한 취락이 된 그런 거 전체 인구의 20% 가까이 돼요. 그렇군요. 엄청 많은 굉장히 거예요. 많네요, 사실.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선거 때는 네. 하카표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하카 왜냐면- 문화 예,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도 하카 있고요. 관련해서 언어 시험도 행사도 보잖아요. 많이 하고 언어 시험도 많이 하고 네. 하는데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북부 타이베이 말고요. 네. 신베이 말고 한국의 서울 경기 말고 네. 바로 내려가면은 타오유엔,苗리, 그렇죠. 신주. 하카, 네. 봉고장. 그리고 남부로 가면 가오슝메이농, 그렇죠. 빙동 그쪽 완전 다 하카. 제 아내 고모부가 네. 하카 분이시라서 네네네. 제가 가 보면 하여튼 집안에 품격이 있어요. 그 하카인의 네. 특별한 특히 그런 곡물차라든가 네네네. 하카인이 먹는 그 짠
해산물 네, 국수 네. 같은 거 네, 이런 네, 네. 것들은 굉장히 정통적인 아이덴티티가 있고 네네. 무엇보다도 확실히 독서인의 향기가 느껴져요. 네. 굉장히 문화를 중시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홋카이는 문화를 네. 되게 중요시하고 그리고 음식 말씀하셨는데 음식 문화에서는 되게 짜고 되게 기름 많고 맞습니다. 이게 또 홋카이인의 특징입니다. 아. 홋카이인 자체는 그 한문으로 쓰면은 손님 객자잖아요. 그렇죠. 집 객자를 가자. 쓰죠. 그래서 네. 객가라는 게 뭐냐면 항상 손님이에요. 아하. 자, 그런데 왜 손님이냐? 민족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라고 했잖아요. 아.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중화 네. 문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인데 왜냐? 보통 중화 문화 그러면 중원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중원을 거기에서 그렇죠. 점령을 하면은 그 사람이 제왕이 된다고 하잖아요. 홋카이인이 원래 중원 사람이에요. 아. 원래 중원의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전쟁을 피해서 피란 나오다 보니까 피란은 이상하게 또 북쪽으로 안 가네요. 다 남쪽으로 가네요. 가죠. 그래서 그렇군요. 남쪽으로 오는데 그게 한두 해도 아니고 1세대, 2세대도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세대는 30년이니까 이게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수백 년 이어진 거예요. 그렇군요. 막 이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집산지가 바로 지금의 광동성으로 돼버린 거예요. 민족의 이동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대이동. 그게 원래 한족들 맞아요. 그랬군요. 원래는 한족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카족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하카어라고 하지 하카족이라는 말을 안 해요. 그냥 하카인이라고만 그렇죠. 얘기해요. 그거는 문화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하카어하고 한국어하고 보면은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몇 개 있습니다. 발음이 너무 똑같지 네. 않나요? 보험 같은 거 뽀햄이라고 에헤. 하던데요. 운동, 네. 운동. 병원은 그런 거. 뭐라고 하죠? 빼이 뭐 이런 거. 맞아요. 한국하고 똑같고. 진짜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국도 지금 쓰는 한국어 있잖아요. 그런 언어 발음 보면은 굉장히 전통의 저기 위에 오리진에 있는 그런 느낌. 네. 대단합니다. 지하철 가면은 이 하카오가 들려요. 그런데 이 하카오가 굉장히 점잖은 또 언어입니다. 그래서 듣기도 정말 좋고 그렇죠. 소리도 정말 좋고 그런데 네. 많은 사람들이 하카오 그러면 저기 산에서 찻잎 따는 그런 그거 노래, 오해죠. 산노래 네. 이거는 그냥 민요에 맞습니다. 속하는데 오해죠. 언어가 아주 네. 중요합니다. 방금 기자님 말씀하시면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 한국과 대만이 일본어라는 국어를 같이 공용했던 시대가 있어요. 그거는 좀 슬픈 역사긴 한데요. 그렇죠.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대표 구역에서 그만입니다. 진행의 최세훈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